돈 없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돈 없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와 재산에 대하여 쇼펜하우어 철학적 인생론 발췌. 처녀 시절에 가난했던 여성이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 온 여자와 비교해 볼 때 가끔 심할 정도로 요구가 많고 낭비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부잣집 딸은 재산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 딸보다 재산의 유지에 대해서도 훨씬 많은 노력, 아니 유전적 본능도 가지고 온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여성은 돈을 취급하는 법에 익숙해 있어 현명하게 쓰지만 결혼한 뒤에 비로소 돈을 자유롭게 쓰게 된 여성은 쓰는 데만 만족을 느끼게 되어 터무니없이 낭비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나 나는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한 사람에게는 그 아내에게 이자만을 상속시키고 특히 아이들의 재산이 그녀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해 두고 싶다. 여기서 나는 나중에 번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에 대한 주의를 권고했지만 부적당한 말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비록 나 개인에 대해서만이고 가족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해도 진정으로 독립해 있어서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루 비길 데 없는 특전이요. 인생에 붙어다니는 가난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의무면제이며 대지의 아들인 자연적 운명인 일반의 강제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명의 은총 아래서만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의 시간과 힘의 주인이며 매일 아침 오늘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1000냥의 연금을 받는 사람과 10만냥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는 1000냥을 받는 사람과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과의 차이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 나면서부터 지닌 재산은 가장 고귀한 정신력이 부여되어 있어서 영리에 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만이 그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운명에게서 이중의 혜택을 받은 것이 되고 그제야 천재에 알맞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딴 사람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고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되고 다시 인류 전체의 명예가 될 것을 창조함으로써 인류에게 그가 입은 바를 100배로 불려서 환원하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혜택받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선 사업을 해서 인류에 공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학문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개척하려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거나 또는 시험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쌍한 게으름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자는 가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불행의 다른 극단인 권태에 빠져버리고 만다. 거기서 권태가 그를 괴롭힐 것이다. 오히려 가난해서 그가 일을 해야 했다면 훨씬 행복했을 정도로 말이다. 이 권태는 자칫하면 그를 극단으로 달리게 하여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특권인 재산을 빼앗아간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억누르는 권태를 일시적으로나마 가볍게 하려고 돈이 있으면 지출해버리고 그 때문에 빈곤하게 된다. 그렇지만 관리가 되어 출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되려면 호혜, 친구 그리고 연고를 얻어 계급에서 계급에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런 경우 전혀 돈 한 푼 없이 세상에 나서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차라리 낫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귀족 출신이 아니라 약간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알거지인 것이 그 청빈으로 인해 참으로 이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대체로 모든 사람이 찾고 좋아하는 것은 그 자신보다 상대가 열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에서도 그렇거니와 근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알거지 신세는 어느 모로 보나 확연하고 철저한 열등감과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권력이 요구하는 정도를 쉽게 이행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변함없이 되풀이해서 지칠 지경으로 허리를 굽히는데 그 인사로 말하면 좋기 90도는 숙이는 것이다. 그 사람은 항상 참고 항상 웃는 얼굴이다. 그 사람은 자기 공로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사람은 그의 상관이나 다른 세력가들의 문학적 졸작을 걸작이라 말하고 공공연히 큰 소리로 또는 대문자 인쇄로 찬양한다. 그는 국어를 하여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만이 괴테가 다음 글로 말한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준다. 이와는 반대로 나면서부터 살기에 족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 버릇없이 행동한다.
그는 머리를 쳐들고 걷는 것이 습관이 되어 앞에 말한 기술은 전혀 습득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자기의 뛰어난 재능을 믿고 학문을 연구하게 되면서 세상에 세력 있는 무리들이 평범하고 비열하다는 것을 곧 깨닫고 자기의 재능이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상관들에게 의분을 느끼며 불손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는 없다. 결국 그는 교만한 볼테르가 우리가 단지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 해도 이 이틀을 안 입고 온 놈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지낼 수는 없다고 말한 기분이 될지도 모른다. 덧붙여 말하면 서글프게도 세상에는 이 안 입고 온 놈들이 진력이 날 만큼 많이 있다. 이 말은 세상 경륜에 익숙한 사람보다 예능에 뛰어난 경력을 가진 예술가에게 더 들어맞는다. 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아내와 아들을 고려해 넣지 않았는데 아내가 있는 사람은 도리어 처자에게 소유당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친구 역시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친구의 소유물이 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